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2차 함수의 그래프와 직선의 위치 관계에 대해서 배우겠습니다. 위치 관계라는 건 뭐냐면요. 요 2차 함수와 요 직선이요. 어떻게 위치하고 있느냐, 어떻게 자리 잡고 있느냐 이런 뜻인데 교점의 개수를 가지고 생각하면 쉬워요. 무슨 얘기냐면요. 2차 함수가 이렇게 생겼고요. 직선이 이렇게 생겼는데 이렇게 안 만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두 개에서 만나면서 지나갈 수도 있죠. 그쵸? 어떨 때 두 개에서 만나고 어떨 때 만나지 않냐. 요런 교점의 개수를 가지고 요 둘 사이의 관계를 알아보자. 이렇게 생각하면 쉬운 거죠. 위치 관계는 교점의 개수를 기준으로 생각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요 일반적인 직선 하기 전에요. 우리 X축부터 먼저 해볼게요. 2차 함수와 X축의 관계에 대해서 먼저 해볼게요. 왜냐면 요거 바로 지난 시간에 했었어요. 자, 보세요. 2차 함수가요. X축과 이렇게 안 만날 수도 있고요. 2차 함수가 X축과 한 점에서 만날 수도 있죠. 2차 함수가 X축과 두 점에서 만날 수도 있고요. 우리 이거 지난 시간에 했었죠. 언제 두 점에서 만난다 그랬죠? 2차 함수와 X축의 교점은 2차 방정식의 근의 개수와 똑같았잖아요. 그쵸, 그쵸? 교점의 개수가 방정식의 근의 개수와 똑같았어요. 그래서 얘는 2차 방정식이 서로 다른 두 개의 실근을 갖는 경우. 자, 이 경우는요. 교점이 하나란 얘기는 실근의 개수가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하나란 얘기였죠. 그쵸? 판별식이 0인 경우가 이렇게 중근을 갖는 경우가 한 점에서 만나는 경우였죠. 이렇게 안 만난다는 얘기는 교점이 없다는 얘기는 실근이 없다는 얘기였잖아요. 허근을 갖는 경우 판별식이 0보다 작은 경우였죠. 2차 함수와 X축의 위치 관계는요. 2차 함수와 X축의 교점을 2차 방정식의 근이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이해할 수 있었죠. 그쵸? 이게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었던 거예요. 그러면 오늘은 X축이 아닌 일반적인 직선 y는 mx 플러스 n에 대해서 생각해 볼게요. 자, 2차 함수와 y는 mx 플러스 n의 위치 관계는 요 2차 방정식이 하나 나왔는데요. 이건 어떻게 나온 거냐면요. 요 2차 함수와 요 직선의 연립 방정식을 푼다 생각하면 되거든요. 자, 보세요. y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와 y는 mx 플러스 n이라는 두 연립방정식을 풀어라. 이렇게 생각을 하면요. 자, 연립방정식 풀면 우리는 요 y가 똑같으니까 그쵸? 요걸 여기다 이렇게 대입해서 풀 수 있잖아요. 그러면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mx 플러스 n이죠. 한쪽으로 넘기면 ax제곱 b-m의 x 더하기 c-n은 0이라는 2차 방정식이 생겨요. 요 2차 방정식이 이건 거예요, 지금. 자, 이 2차 방정식은 어떻게 만들었다고요? 요 식과 요 식의 연립 방정식인 거죠. 자, 보세요. 연립 방정식의 근은 요 두 함수의 교점과 똑같은 거죠. 그쵸? 왜냐? 요 두 식을 동시에 만족하는 점. 두 식을 동시에 만족하는 점이 교점인데 그 교점을 구하는 게 지금 이 연립방정식을 푸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 2차 함수와 이 직선의 교점의 개수는 이 2차 방정식의 근의 개수와 똑같은 거죠. 이해되나요? 요 연립방정식의 교점의 개수는 이 2차 방정식의 근의 개수와 똑같다는 거예요. 오늘은 이것만 이해하면 다 이해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근이니까요. 근이니까 판별식이 나오겠죠? 판별식의 부호에 따라서 판별식이 0보다 크냐, 0이냐, 0보다 작냐. 판별식의 부호에 따라서 근의 개수가 여기는 서로 다른 두 개의 실근, 여기는 중근, 여기는 허근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여기는 교점이 두 개인 거고요. 여긴 교점이 하나인 거고요. 여긴 교점이 없는 거죠. 이해되나요? 자, 가장 중요한 거 방정식의 근이요. 함수와 직선의 교점과 똑같다. 이것만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지금 어떤 방정식이었죠? 요 두 함수를 연립한 연립 방정식의 근이 두 함수의 교점과 똑같다. 이해되나요?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는 경우가 판별식이 0보다 큰 경우죠.
여기 두 점에서 만나는 경우요. 한 점에서 만나는 경우를 접한다고 얘기하잖아요. 한 점에서 만나는 경우는 판별식이 0인 중근을 갖는 경우고요. 만나지 않는 경우는요. 판별식이 0보다 작은 실근이 없는 경우죠. 이해되나요? 자, 그럼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까요? 자, 2차 함수와 x축이요.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대요. 자,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는 얘기는요. 교점이 지금 두 개란 얘기인 거잖아요. 그쵸? 교점이 두 개란 얘기예요. 그러면 두 식을 연립한 연립방정식의 근이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져야 된다는 얘기인 거죠. 그 얘기는 판별식이 0보다 크다는 얘기겠네요. 그러면요. x축을요. y는 0이라고 생각하면 쉬워요. 그럼 두 식을 연립방정식을 푼다는 얘기는 x제곱 플러스 5x 마이너스 k는 0이란 얘기죠. 요 2차 방정식이요. 판별식이 0보다 크다는 얘기인 거예요. 서로 다른 두 점은 교점이 두 개이기 때문에 실근이 두 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럼 판별식을 쓰면요. b의 제곱 마이너스 4ac 얘가 0보다 크다. 따라서 k는 마이너스 4분의 25보다 크다 이렇게 나오겠네요. 자, 두 번째요. 2차 함수의 그래프와 직선이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도록 아까 1번하고 똑같은데요. 1번 문제랑 똑같은데 어디만 달라졌냐면요. 아까는 x축이었잖아요. 선생님이 그 x축을 y는 0이라고 썼는데 이번에는 그 x축이 아니라 y는 2x 플러스 3인 거죠. 여기만 다르고 똑같은 거예요. 여기도요. 서로 다른 두 점이란 얘기는 교점이 두 개란 얘기고요. 교점이 두 개란 얘기는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다는 얘기인 거죠. 어떤 방정식에서요? 요 2차 함수와 요 직선의 연립방정식에서요. 연립방정식은 어떻게 풀어요? x제곱 플러스 5x 마이너스 k는 2x 플러스 3. 이 2차 방정식의 판별식이 0보다 크다는 얘기인 거예요. 요거 정리해 볼까요? x제곱 플러스 3x 마이너스 k 마이너스 3은 0. 판별식을 쓰면요. b제곱 마이너스 4ac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그러면 얘가 0보다 크다니까 4k가 마이너스 21보다 크고 따라서 k는 마이너스 4분의 21보다 크다 이렇게 나오네요. 이해되죠? 그쵸? 첫 번째 문제와 두 번째 문제는 똑같은 유형인데요. 여기 x축이냐 직선이냐 여기만 달라졌고요. x축을 y는 0으로 바꿔서 생각하면요. 똑같이 생각할 수 있어요. 두 식의 연립방정식의 근이 교점과 똑같다. 이게 핵심인 거예요. 자, 세 번째는요. 2차 함수 얘가 직선보다 항상 위쪽에 있어야 된대요. 이게 무슨 얘기지? 자, 그림을 한번 그려서 이해를 해볼까요? 2차 함수가 이렇게 있는데요. y는 마이너스 3x 플러스 a 플러스 2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3이니까 이렇게 오른쪽 아래로 내려가잖아요. 이 직선보다 2차 함수가 이렇게 항상 위에 있어야 된대요. 자, 그래프가 지금 이렇게 생기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풀어야 되냐면요. 자, 둘이 만나면 돼요? 안 돼요? 그쵸? 1번과 2번이 교점의 개수로 문제를 풀었으니까 3번도 교점의 개수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요. 항상 위쪽에 있다는 얘기는 만나면 안 된다는 얘기인 거죠. 그쵸? 이 얘기는 무슨 얘기라고요? 얘는 교점이 없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럼 어떻게 풀면 돼요? 판별식이 0보다 작다 이렇게 풀면 되는 거죠. 이해되나요? 그러면 식을 연립하면요. 두 식을 연립하면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a는 마이너스 3x 플러스 a 플러스 2인데 연립방정식을 넘겨서 정리를 해주면 플러스 2x 마이너스 3a 마이너스 2는 0. 요 2차 방정식에 이 2차 방정식에 판별식이 0보다 작다는 뜻인 거예요. 항상 위쪽에 있다는 얘기는 만나면 안 된다는 얘기니까. 그럼 판별식을 쓰면요. 자, 4분의 1을 쓸까요? 그러면 b'의 제곱 1 마이너스 ac니까 플러스 3a 플러스 2가 이게 0보다 작다. 그러면 a는 마이너스 1보다 작다. 이렇게 나오겠네요. 자, 지금 문제 3개를 풀었는데요. 자, 3개 문제의 공통점이 뭐예요, 지금?
자, 함수와 직선의 교점에 관한 문제가 나왔는데 그걸 어떻게 풀었어요? 그 함수와 직선을 연립한 연립방정식의 근으로 바꿔서 풀었었죠. 그 함수와 직선의 교점은, 그쵸? 함수와 직선의 교점은 그 함수와 직선을 연립한 연립방정식의 근으로 바꿔서 생각할 수 있죠. 근 중에서도요, 특히 실근으로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교점의 개수는 실근의 개수로 바꿔서 생각을 했었어요. 자, 이게 오늘 배운 거의 핵심이에요.